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옥선 원장님과 함께 척추 마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척추 마취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척추를 어떻게 하는 거지? 척추 마취에서 뭘 할까요? 보통 생각하기에 척추 마취 하면은 전신이 다 마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척추 마취해가지고 혹시나 마취약이 위로 타고 올라가면 머리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럼 전체가 마취가 되지 않는가? 라는 한 의심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척추 마취와 하반신 마취가 같은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옥선 원장님 같은 말인가요? 하반신 마취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부위 마취라고 하는데 부위 마취 안에 척추 마취와 경막의 마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마취를 하다 보면 하반신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척추 마취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척추뼈예요. 척추뼈가 있고 요거 가운데 있는 요거 기둥 같은 것이 요게 이제 척추예요. 척수 신경이죠. 중심 척추 신경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척추 신경을 가장 안쪽에서 감싸고 있는 게 피아마타라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연막 또는 연내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간이 여기 저기 아라크노이드. 요게 거미막이에요. 거미막. 다른 말로 지주막이라고 그러죠. 거미막. 막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바깥쪽에 있는 이 막을 두라마타라고 하고 이걸 경막이라고 해요. 경막.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있는 요 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리가멘트 플라붐. 그래서 요거를 황색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막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막, 그 다음에 거미막, 경막, 황색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마취를 할 때는 어디다 하냐 그러면 이 피아마타, 연막이랑 거미막 사이에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 맞죠, 김옥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공간에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 하게 되고 또 경막 외 마취가 있고 경막 외 마취, 그리고 에피듀랄 경막 외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간을 경막 외 마취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피듀랄 스페이스 경막 외강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는 여기다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경막 외 마취가 돼요. 좀 다르죠? 다시 정리합니다.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 이걸 우리가 척추 마취 공간이 되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경막 외 마취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 마취는 좀 다르죠? 또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수술하는데 그냥 전신 마취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왜 척추 마취를 해야 되나요? 김옥선 원장님? 전신 마취의 장단점이 있고 척추 마취의 장단점이 있는데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 내에 관을 삽입해서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폐나 폐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위 마취를 하는 게 환자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가 환자분들한테 수술 후 통증 클리닉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통증이 바로 이렇게 오는 반면에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도 한 3-4시간, 길면 6시간 정도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인 경우에는 대체로 척추 마취 또는 경막의 마취를 시행을 하는데 척추 마취가 마취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보통은 척추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미막 밑 공간에 거미막 하 공간에다가 우리가 내측 수액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소 마취를 투여하는 것이 척추 마취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술은 좀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한 마취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어떤가요? 시술은 쉬워 보이지만 그것은 능숙한 마취과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가 있고 쉬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영상과 자료를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마취는 해부하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찌르면 척추신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해부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척추에서는 세 개의 인대가 지나서 경막과 거미막이 위치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시 끝 인대가 있고요. 가시 사이 인대, 그리고 황색으로 된 황색 인대를 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막과 거미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나오죠.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빨간색 공간이 우리가 에피듀랄 스페이스 돼 있죠. 경막의 공간이 되고 파란색 공간이 우리가 척추 공간, 지주막하, 거미막 및 공간이 됩니다. 이쪽에다가 조사하는 게 척추 마취가 맞나요, 김옥 선장님? 아, 네, 그렇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주사한 걸 뭐라고 하나요, 마취를? 네, 경막외 마취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뚫을 때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척추 마취를 할 때는 아주 얇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황색 인대랑 경막을 뚫을 때의 감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막에 마취를 할 때는 보통 두꺼운 바늘을 쓰게 되는데 그 바늘을 쓰게 될 때는 황색 인대를 뚫는 뿌직하는 느낌이 마취과 의사들은 느낄 수가 있고 아주 능숙한 마취과 의사의 경우에는 경막을 뚫을 때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아, 잘 뚫어야 되겠군요. 네네. 잘못 뚫으면 척추신경을 찌르면 상당히 아프겠어요. 여기 노란색 찌르면. 이 그림에는 척수 신경이 저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척추 마취를 할 때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하기 때문에 척수신경을 찌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척수신경이 성인에 있어서는 요추 2번 또는 3번 요 사이에까지만 내려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찌르면 뭔가 물이 나온다는데 맞나요? 네네, 물이 아니라 뇌 척수액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찌르고 뇌측수액이 나오면은 약을 주입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모양 보니까 나오군요. 이게 노란색이 척추인데 실제로 여기에 2번, 3번까지만 내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카테타네요. 이거는 넣어주는 걸 우리가 경막에 마취. 이 파란색 공간이 하는 것이 척추 마취가 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척추 마취랑 경막의 마취는 서로 이렇게 상반된 좀 마취가 되는데 스파이널 척추 마취죠. 요거는 지주막하 공간 그리고 에피듀랄은 경막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니들을 한다 돼 있네요. 그냥 니들 가는 니들로 하는 거죠. 네네. 예, 여기는 카테타. 카테타는 좀 니들이랑 다른 건가요? 네, 관입니다. 우리가 척추 마취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척수 신경이 이 둥둥 떠 있는 곳에 약을 넣기 때문에 관을 거치를 할 때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잘 하지는 않아서 보통 일회성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일회성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짧은 수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길면 3시간, 보통 그 정도 되고요. 반면에 경막에 마취인 경우에는 우리 중추신경에 바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취의 정도가 척추 마취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관을 설치해서 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한 수술에도 가능한 마취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롱텀이라고 적어놨군요. 컨티뉴어스 인젝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카테타를 넣고 계속 약을 넣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곡소 마취제가 투여되는 공간, 거미막 및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측 수액으로 채워져 있죠. 내측 수액에 주입된 국소 마취제는 척수신경의 전근과 후근에 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자, 생리적 변화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에는 이렇게 범위가 높아질수록 전신 상태가 둔화된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보통 안전한 범위에서 마취를 할 때는 약을 적정 용량을 쓰기 때문에 배꼽 위에까지는 보통은 마취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마취의 정도가 뭐 가슴까지 심지어는 이 전척추 마취가 됐을 경우에는 정신 상태가 둔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2번 척수신경 및 뇌신경 되겠습니다. 운동, 교감신경, 건강신경 전체가 차단되는 건가요? 척수신경 및 뇌신경에서는 보통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고 운동, 감각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보통은 차단이 되지 않고 교감신경과 운동 및 감각신경 전체가 차단됩니다. 아, 순환계통입니다. 순환계통. 순환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뭐 혈관 확장 저혈압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보통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싸울 때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팅하는 그런 상태. 그렇군요.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온몸이 이렇게 열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교감신경이 차단이 되면 혈관도 확장되고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의 혈액으로는 당연히 저혈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마취과에서는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는 등으로 환자분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마취의 범위가 높아짐에 따라 호흡 기능 상실 및 호흡 정지되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마취의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가슴까지 마취되는 느낌이 오게 되면 숨 쉬는 것도 좀 답답하고 내 맘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해서 환자분이 자발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호흡을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환자분이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씩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네. 이야기가 되겠군요. 소화계통입니다. 아니, 척추마취하는데 무슨 소화계통 영향이 있나요? 구토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은 차단이 되지만 부교감신경은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소화기 계통은 보통 부교감신경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저희가 도와주는 여러 가지 약물로서 그런 불편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보니까 환자분들이 갑자기 구토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신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였군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김옥선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척추 마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김옥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오늘도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